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총재는 오늘 한은 본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 상황 점검회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소비 심리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 인하 기대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선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따라 전년 대비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매출도 소폭 감소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27조 2,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52.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7조 1,6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7%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메모리 재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호전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5G와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쇼핑과 금융 등 국내 사업 영역 확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대형 브랜드와 유통사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커머스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네이버 쇼핑 내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결제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네이버는 4분기 매출은 1조 7,874억 원, 영업이익이 1,734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매출은 17.9% 늘었고 영업이익은 18.7%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55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예정 금액은 981억 7,500만 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후 2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에 대한 최종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제재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안전 판매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므로 은행은 물론 경영진까지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서 들은 양쪽의 의견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확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단체가 건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문화 형성을 위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건설 안전경영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결의문에선 건설 사업이 높은 국민 경제적인 위상과 달리 대표적인 재해산업으로 낙인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점을 자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안전경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의한 안전경영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경영 실천 방안으로는 2020년을 건설 안전경영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해 예방을 선도하며 제반 안전규칙 준수 및 위험한 작업 환경 근원적 개선, 안전추진단 구성 운영 등 안전문화 정착 추진,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등 안전생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준법 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분리 변경하고 준법 감시 관련 별도 조직이 없던 계열사에는 준법 감시 첨단 조직을 신설합니다. 회사 측은 CEO 직속으로 준법 감시 조직을 둬서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티베트를 포함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사망자와 확진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7,700여 명, 사망자는 17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1,2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대략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여서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